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텍스 컨설턴트 세무법인 다솔 김금호 세무사입니다. 어떤 게 해피텍스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해드리면 해피텍스 아닌가요? 여러분들 절세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시간인데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고 전문 용어이긴 합니다만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항상 유리한지, 그리고 증여세 세금 계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할까요? 증여재산가액은 본래의 증여재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계약에 의한 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의제 추정재산 말씀드렸습니다. 네, 증여의제재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그 다음에 자금 출처 또는 배우자 등에게 재산 거래할 때 증여추정 말씀드렸습니다. 또 포괄주의 애시규정, 증여의제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합산 배제 증여재산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더하는 것이 10년 이내에 동일인한테 증여를 받게 되면 계속 누적적으로 더하겠다라는 얘기죠. 왜 더합니까? 증여세, 상속세는 세율이 10%, 20%, 30%, 40%, 50% 누진 세율인데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세율이 낮은 구간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동일인한테 증여받으면 다 합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증여일 전에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게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당초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증여받을 때 3억짜리였는데 지금 10억을 증여 추가로 합니다. 그러면 3억짜리가 오는데 지금 5억이 됐어요. 그럼 5억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3억으로 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동일인인데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증여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으로 보겠다. 이때만, 동일인 합산할 때만 한 사람으로 보겠다. 할아버지한테 증여받고 이번에 할머니한테 증여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비과세 재산은 빼주는데 사회통, 이재 구호금품 이런 것들, 또 학자금, 또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이런 것들 비과세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장애인 수중재산 이런 것들은 과세가액 불산입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채무인수액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담부 증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세에서 흔히 절세 플랜으로도 많이들 활용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요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된다. 첫째,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담보됐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해 재산에 담보가 됐는데 채무자가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안 된다, 이겁니다.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였는데 수중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았다, 안 된다, 이겁니다. 세 가지 요건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담부 증여는 유효하다라는 것이고요. 부담부 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자, 20억짜리 부동산을 10억을 부담부 증여, 은행융자 5억,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5억 안고 가져가거라 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받은 수중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20억짜리 부동산은 받았는데, 재산은 받았는데 10억은 빚이에요. 아버지 10억 빚을 부담 안고, 떠안고 가져왔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10억은 무상으로 주고 10억은 내 빚을 떠넘긴 셈이 됐죠.
그래서 아들한테 부담을 지었다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부담을 줘서 줬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 범위에 부담부 증여, 대물변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거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재산을 부담부 증여를 해야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부담부 증여를 안 한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높은 세율 구간에 가 있는 것을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아들한테 보증금하고 운행융자 안고 가져가라 그래서 3주택 할증과세까지 먹으면 세율이 60%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예,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는 부담부 증여를 안 하는 게 낫겠죠. 네, 양도소득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거나 적은 재산을 부담부 증여하면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다만 부담 채무는 반드시 수중자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예. 사후관리를 계속하죠. 부채 사후관리. 자금 출처에서 채무 상환 사후관리. 네. 그래서 채무 상환 사후관리를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 증여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증여재산가액, 정인상가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산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증여재산 공제가 있는데 증여세 인적 공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수중자를 기준으로 직계 좀비속 그룹을 묶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10년 동안에 누구로 받든지 간에 5천만 원 공제해주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공제해주겠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2천만 원 공제받았는데 성년이 되면 추가 3천만 원 공제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6억을 공제해준다. 기타 친족 그룹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든지 간에 10년간 1,000만 원 공제해준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는 없죠. 자, 직계 좀비속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5천만 원 공제받았는데 5년 있다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으면 공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수중자, 나를 기준으로 나는 10년 동안 직계 좀비속 그룹에 속하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합해서 토탈 5천만 원 공제에 한 번 된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그렇게 해주지만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고 하면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동일인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계산을 따로 하는 거예요. 합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낮은 세율 따로따로 적용한다는 거죠. 절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재손실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과세 표준 나오면 세율 나온다고 했죠. 세율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린 차트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진 세율입니다. 상속세 세율하고 동일하고요. 10%에서 50% 누진 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산출세액 나오고 세대생략 증여하면 30%, 그 다음에 20억 초과하면 40%가 할증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금에서 또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합산하는 재산, 재차증여, 재차증여가 있다면 이때 낸 세금, 증여세, 산출세액을 빼준다. 그 다음에 신고공제 3% 해주고요. 수중자가 거주자인데 외국 재산에 대해서 세금 냈으면 외국에서 낸 세금 빼주겠다라는 것이고, 문화재 있으면 징수유예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납부할 세액, 그러면은 분납할 것이냐, 신고할 때 납부할 것이냐, 물납할 것이냐, 연부연납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상속세 신고납부 편에서 증여세와 같이 합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는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